왜 처음에 시작하시려고 했는지하고 지금 현상에서 어떤 문제를 좀 푸시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어쨌거나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는 기술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지금 문제가 있는 미디어 산업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쪽에 어떻게 적용하시려고 하나,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일단 저희 토큰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토큰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좀 네네.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뭐 그래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EMP 프로젝트 안에 지금 저희가 토큰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리미디어 토큰이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광고와 데이터 코인, 그러니까 에드 코인이라고 지금 칭하는데 그 에드 토큰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XP라고 해서 뭐 경험치에 관련된 뭐 이런 이름 비슷하긴 한데 토큰이 3종으로 구성되어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약간 좀 스팀이랑 좀 비슷하죠. 네네네. 네, 우리 스팀이-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스팀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영감을 좀 많이 받긴 네. 했는데 스팀도 스팀 코인이 있고 스팀 달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스팀 이제 파워가 스팀 파워가 있고. 있고 네. 이렇게 있듯이 저희도 에브리 토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컨텐츠 보상 토큰이에요. 컨텐츠를 생산하고 생산하는 사람이나 이런 네, 사람들의 생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퍼뜨리고 네. 하는데 이제 그 보상하는 그런 보상 토큰이고 네. 그다음에 그 에드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스팀이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는 실물 화폐가 네.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에드 토큰이라는 이 토큰을 네. 광고주가 사주는 형태로 해서 현금이 이 플랫폼 안에 좀 들어오게끔 좀 설계를 했는데 네, 네. 이 에드 토큰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요즘에 좀 핫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실제로 그 저희가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온 이 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거래소에 사고 팔고 하면서 네. 약 100원에 좀 그 수렴하게끔 계속 조정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EXP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그 생태계 안에서 네.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권한 행사. 권한 행사를 네.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스태미너 형태로 또 뭐 글을 쓸 수 있게끔 네. 뭐 어느 정도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네, 스태미너 역할도 하는 네. 뭐 그런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토큰이 있고 하나는 컨텐츠 저작과 컨텐츠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의 그렇죠. 역할이 예. 있고 또 하나는 광고 코인 같은 경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아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광고라는 행위는 결국 광고주는 특정한 금액을 내고 그거에 대한 광고 퍼포먼스를 가져가고 싶어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어야 안정성이 좀 되거든요.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코인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 생태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별도의 코인 이렇게 예. 3가지를 일단 예, 두었다. 예, 예.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할 네네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시켜서 미디어 생태계를 바꿔본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결국 EMP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네. 결국 사회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혹은 이 비즈니스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서 이 가치를 구현하고 싶은 가장 큰 뭐 목표는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게 참여자 전체가 네. 그러니까 참여자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컨텐츠를 생산하는 네, 네, 네. 생산자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생산된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이용자, 그렇죠. 그다음에 확산하는 분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포함되는 이제 개발자들, 네, 네, 뭐 네, 여러 네. 이제 개발자들이 네. 들어오겠죠. 이런 모든 분들이 유기적으로 좀 작동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 네. 최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자, 투명하게 받자.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비싼 돈을 받겠다가 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네.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는 이 보상 체계가 투명하게 네. 오픈이 돼서 네.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겠구나 네, 네. 라는 그런 좀 투명한 좀 미디어를 좀 만들어가고자 네. 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런 그 시스템적인 구성과 컨셉과 아이디어 정도가 일단은 뭐 네.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네, 그럼 이제 EMP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얘기들은 좀 한 것 같고요. 조금 네. 더 이제 집중해서 심도 있는 네. 얘기로 들어가서 예. 결국 요즘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혹은 토큰 이코노미라는 말이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대표님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EMP 프로젝트의
왜 블록체인이 활용되어야 되고 왜 그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실제 저도 그 영상도 틀어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처럼 만들어서 쓰시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 뭐 제가 배드라고 배드라고 읽어지면 예. 배드라고 읽어지면 뭘지 모르겠는데 배드, 예, 네. 배드. BAADD라고 예, BAADD 미디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대형 매체나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뭐 어떤 뭐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BAADD. 네, BAADD. 예, 배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이제 한 글자씩 좀 말씀을 드리면 B는 이제 빅 크다, 크다. 네. 큰. 네. 그다음에 A 앞에 있는 A는 네. 반경쟁적, 뭐 예를 들면 안티 컴페티티브라는 네. 이제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A는 이제 에딕티브, 중독적이고, 그다음에 D는 이제 디스트럭티브 투 데모크러시, 반민주적, 뭐 민주주의의 파괴적이다. 파괴적인, 예, 뭐 그런 네.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의미가 다 있는 예, 의미가 다 키워드였군요. 있는 키워드. 네네네. 근데 이 단어는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뭐 이런 뭐 트위터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그 공룡 기업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이 배드미디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유통의 독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쵸. 콘텐츠 유통의 그렇죠. 독점을 갖고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커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이버에 뉴스가 올라와야만 아까 말씀드린 3만 개 중에 네, 300개 안에 들려면 무조건 네이버에 올라와야만 픽이 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불평등을 또 초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편향적인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뭐 네. 또는 이제 뭐 의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편향적인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 이게 또 권위적인 조직, 뭐 정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력 조직한테 의한 이제 악용이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치적인 악용을 네. 이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요거는 이제 뭐 올해 초에도 페이스북이 갖고 있었던 그렇죠. 가장 큰 문제. 난리 한번 났었죠. 난리 한번 페이스북 났었죠. 주가가 그 하루에 20% 그렇죠. 이상 폭락하고 엄청나게 그랬었죠. 폭락했던 그런 또 사례가 있긴 한데 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항상 그 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주권 침해, 뭐 이 얘기는 또 그 자기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고 네. 누가 이 내 개인정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투명하지 못한 이런 여러 네. 가지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정보를 내가 관리를 한다. 이런 이제 주권 침해를 네. 좀 하고 있다는 네, 이런 네,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중독. 이거는 이제 한번 페이스북 보시면 네.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빠져나오질 못하죠. 빠져나오지 네. 못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뭐 인문학적으로 또 해석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 보다 보면 이제 도파민이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실제로 디지털에 중독이 되게끔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다. 요소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해결 한번 블록체인 이용해서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그러면 BAADD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 대표님, 그럼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지금 엑사랩 혹은 EMP 프로젝트는 실제 미디어 회사는 아니시잖아요. 네. 미디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 프로젝트를 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거고. 네. 그리고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중요 멤버분들 중에 이 미디어 업계에서 되게 네. 중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어떤 뭐 네트워크 있거나 어떻게 유저를 모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디어를 어떻게 확보하시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된 사항이 있거나 전략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EMP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면서 네. 초기에 그 언론사들과의 이제 커넥션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실제로 그 국내에 있는 언론사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개 정도의 이제 언론사들과 이제 국내 언론사들과의 네. 그 MOU를 좀 체결을 했고요. 예를 이미 들면 그러면 체결한 미디어들이 네. 있는 거네요? 뭐 예, 이름도 있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예, 건가요? 지금 뭐 이미 이제 뉴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릴리즈, 언론 릴리즈가 된, 예, 언론 어떤 릴리즈.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가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 헤럴드 경제가 있고요. 헤럴드 경제, 예, 네, 그다음에 전자신문 엔터 하나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블록체인 그 저기 경제, 한국 블록체인 경제, 네. 신문이 있는데 그렇게 한 4군데가 지금 실제로 저희가 MOU를 좀 체결을 해서 네. 뭐 언론에 릴리즈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언론사 대표님들도 만나고 네. 그 실제로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네. 현존하는 이제 이 문제점들, 배드미디어가 갖고 있는 네. 문제점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보다 더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죠.
언론사 대표님들이나 그렇죠. 담당자분들이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많이 취합을 하고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럼 그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서로 또 공감을 또 표시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또 시작하게 된.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 중에 네. 도대체 뭐 또 광고 회사에도 좀 있으셨으니까 팝업 광고나 이런 게 덮어서 컨텐츠를 도대체 읽을 수 없고 네. X를 누르려고 하면 X가 확장 버튼에서 확장된 네. 후에야 없어질 수 네, 있고 맞습니다. 네. 모바일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하면 거기에 뭐 동참하겠다는 미디어들은 충분히 그렇죠, 뭐 그렇죠. 많이 네.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